1980년대 IT에서 의학 인류학자들은 실제로 좀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정한 의식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곳곳에서 세대를 거쳐 믿어진 이 죽음의 의식들은 정말 초자연적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만든 공포 그 자체였을까요? 5위 습기 속의 죽음. 밤 11시 뒷마당의 빨랫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둠 속에서 젖은 천이 바람에 부풀어 오르고 사람 모양을 이룹니다. 인근 숲에서 여인의 비명 같은 울음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웃 여인은 서둘러 문을 잠급니다. 말레이 제도의 고대 민간 신앙은 폰티아낙, 즉 난산으로 죽은 여인의 영혼이 밤에 활동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믿음은 18세기 포르투갈 식민지 기록에도 나타났으며 당시 지역 주민들은 밤 10시 이후 빨래를 거둘 것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젖은 옷의 냄새가 방황하는 영혼을 끌어당긴다는 이론이 수백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미생물학자들은 열대 기후의 야간 습도에서 번식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실제 위협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영혼이 아닌 과학이 이 미신의 기원이었던 것입니다. 폰티아낙은 밤의 습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평원의 어떤 영혼은 더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4위, 아버지의 뼈를 들고. 밤 12시 30분 목초지의 어둠이 깊어집니다. 먼 곳에서 희미한 휘파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그 음정이 변하지 않으면서 차갑습니다. 지나간 집의 아이가 갑자기 고열을 내며 일어납니다. 엘 실본의 전설은 19세기 중반 베네수엘라 평원에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저주받아 아버지의 뼈가 든 자루를 영원히 들고 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촌락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부모 불경을 막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1920년대 인류학자 기록에 의하면 엘 실본의 휘파람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40%가 그 후 급작스러운 심장 정지를 경험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는 공포에 의한 혈관 수축과 심장 마비였습니다. 실본의 휘파람이 죽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 심장을 멈춘 것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부다는 죄책감이 아닌 다른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3위, 저주받은 직업. 대장장이의 집 주변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 숨을 멈춥니다. 밤이 되면 하이에나의 울음이 들리고 이웃 사람들은 그것이 변신한 대장장이라 확신합니다. 묘지에서 파헤쳐진 관과 흩어진 뼈가 발견됩니다. 아무아라 창조 신화에 따르면 이브의 불순종한 자식들이 추방되었고 그들의 후손인 대장장이들이 부다라는 저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믿음은 적어도 중세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에티오피아 종교 텍스트에 명확히 기록되었습니다. 500년 이상 대장장이들은 마을에서 강제 격리되거나 이주를 강요받았습니다. 20세기 초 에티오피아 사회학 조사에 의하면 부다 나기는 특정 직업의 사람들을 사실상 사회적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초자연적 저주가 아닌 차별이 실제 피해를 낳은 것입니다. 부다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동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폭공은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죽입니다. 2위, 묶인 채로 영원히. 공동묘지의 밤, 흙이 움직입니다. 하얀 수위에 온몸이 감긴 형태가 땅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것은 두 다리로 묶인 채 튀어오르듯 움직입니다. 가까운 집의 문을 향해 쿵쿵쿵 묵직한 소리로 머리로 문을 내립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매장 의식에서 시신은 흰 수위로 감싸지며 얼굴, 가슴, 다리 세 곳이 끈으로 묶입니다. 이 중 얼굴을 감싼 매듭을 풀지 않으면 영혼이 육신에 영원히 갇혀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금기는 16세기 이슬람 도입 이래 400년 이상 엄격히 지켜져 왔습니다. 20세기 초 자바 지역 기록에 의하면 폭공 목격담은 항상 부정확한 매장식 직후에 집중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죄책감이 만든
집단 환각으로 분석했습니다. 폭공의 문 두드림은 가족의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러나 IT의 보코르는 실제로 죽음을 설계했습니다. 1위, 도구로 시작된 죽음. IT 시골 마을, 아픈 남자가 3일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는 사망으로 판정되고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그로부터 6일 후 그 남자가 마을을 배회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고 입에서는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IT 부두교의 보코르들은 팽어독, 특히 테트로톡신을 포함한 가루를 사용했습니다. 이 물질은 모든 수의근을 마비시켜 임상적 사망 상태를 만들었으며 희생자는 살아있으면서 매장되었습니다. 6일 후 파내진 희생자는 산소 부족으로 뇌 손상을 입어 의식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1980년대 의학 인류학자 웨이드 데이비스는 실제 좀비 3명을 추적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초자연적 저주가 아닌 계획된 신경독 살인이었습니다. 좀비의 시작은 독이었습니다. 끝은 가족의 슬픔이었습니다. 폰티아나의 습한 밤은 박테리아의 번식지였습니다. 실본의 휘파람은 죄책감에 의한 심장 정지였습니다. 부다의 저주는 직업 차별이었습니다. 폭공의 쿵쿵거림은 미완의 의식에 대한 환각이었습니다. 좀비는 신경독에 의한 뇌 손상이었습니다. 어느 것도 초자연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인간의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통제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5가지 중 어느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